취임 4주년 맞은 문 대통령. 꼭 4년 전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취임 4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연설을 했는데요. 먼저 문 대통령 발언부터 듣고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임기 1년이 남았습니다. 보통 때라면 마무리를 생각할 시점입니다. 하지만 저는 남은 1년이 지난 4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대화 분위기 조성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북 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말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보선을 통해서 정말 엄중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이렇게 들 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 생각하고요. 이 정책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의 기조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당정청 간의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정책의 보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기자, 지금 들으니까 뭐 코로나 얘기도 있고요. 부동산 네. 얘기도 있고요. 오늘 취임 4주년 메시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최근 경기 침체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그런 만큼 문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회복이라는 단어를 21번, 일자리 14번, 백신 13번, 고용 8번, 평화라는 단어를 7번이나 쓰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한 건 코로나19와 관련된 상황입니다. 백신과 관련된 언급을 내놨는데요. 이 문 대통령은 좀 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우리나라가 백신 개발국도 아니고 대규모 선투자를 할 수도 없었던 이 형편에 맞춰서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건 이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고요. 네. 부동산과 관련된 언급도 있었습니다. 앞서서 보셨는데 이번에 이 재보선 참패 최대 원인으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LH 사태였잖아요. 그렇죠. 이를 의식한 듯 이 자산 불평등 개선을 위해서 부동산 투기를 철저하게 차단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실수요자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혀서 이 부동산 정책 변화를 좀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질의응답에서는 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이러한 발언도 나왔는데 이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고용과 관련된 얘기도 내놨는데 특히 이 고통이 큰 청년과 여성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고요.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 대북 전단 금지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문 대통령은 남북 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이 대북 전단 금지법 시행을 엄격하게 단속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이 문 대통령은 연설 이후에 기자들과 기자회견도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 현안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이 부분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미 기자, 네. 먼저요. 지금 야당에서 부적격이라고 못 박은 장관 후보자 3명 있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던가요? 네, 문재인 대통령 과연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부적격자로 판명한 야당에서 판명한 이 3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지 궁금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영상 준비한 거 먼저 같이 보고 오시죠.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정말 유능한 장관 발탁하고 싶습니다.
제 판단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왜 이 사람을 발탁했는지 하는 그 발탁의 취지와 이분에게 기대하고 있는 능력과 그다음에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또 이제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하고 함께 저울질해서 우리가 발탁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사청문회는 흥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습니다. 무한주기식 청문회가 됩니다. 이런 청문회 제도로서는 정말 좋은 인재들을 발탁할 수가 없습니다. 이 험한 청문회에 무한당하기 십상인 청문회에 앉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보신 영상 부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 대통령.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에 실패했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새 후보자가 왜 장관이 돼야 하는지 좀 조목조목 한 명씩 또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보면 이명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성이 사회 진출을 하려면 성공한 여성으로는 롤모델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노형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 LH 사건이 있었던 만큼 이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데 노 후보자만큼 이 능력을 갖춘 사람이 외부에서 또 누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준영이 해수부 장관 후보자, 지금 몰락한 해운 산업 재건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한 사람이다라고 상당히 추켜 올리면서 지금 새로 올 이 해수부 장관은 이 한진해운 파산 이전의 해운강국 위상을 되찾는 게 본인의 롤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 후보자가 최고의 능력자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왜 이 장관들을 지명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유능한 장관 그리고 참모를 발탁하고 싶은데 청문회는 그 흠결만 지금 찾고 있다라고 지금 청문회의 어떤 방식에 대해서 오히려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요. 나는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다음 정부에선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청문회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이게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동석 기자, 여당 내에서도 청와대 이 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여당은 물론 국민의힘에서 현재 임명철회 요구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 인사에 대해 외부적 반응에 반응하는 민감성이 떨어진다는 등 비판 여론이 현재 여당 내부에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임명 강행은 부담스럽다 이런 의견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하는데 외부에 반응하는 민감성이 떨어지는 것 이런 말도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이럼에도 문 대통령이 임명 강행을 선택할지 아니면 태세 전환을 나설지 오늘 국회 논의를 살펴본 후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은 의원님, 어쨌든 이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임명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좀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2시부터 지금 의원총회를 해서 거취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지금 2시 12분이니까 아마 지금 이제 시작이 됐을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면 임명을 할 것 같은 뉘앙스로 또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이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일단 대통령은 뭐 야당이 반대한다 그래서 검증 실패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여운을 뒀거든요. 네. 한마디로 의원총회가 있잖아요. 네. 일부 이제 그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상임위 의원들의 얘기를 아마 당 지도부가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전체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마 의원총회에서 좀 의견을 정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최소한 한두 명 정도는 뭐 지명 철회든 그다음에 아니면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나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의원총회에 들어가면 네. 그런 목소리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물론 이제 그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박준현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은 능력이 충분한 사람들이다. 작은 잘못 가지고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일단 국민들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능력도 능력이지만 도덕성에 대해서 과거와는 다른 굉장히 높은 잣대를 들이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정의당에서도 그 2명 임혜숙 과기장관 후보자하고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데스노트에 올렸거든요. 그런 점이 상당히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기에 상당히 부담이 될 거고요. 지금까지 29명의 장관급 인사 거의 한두 명 빼고는 거의 대부분 지명한 다음에 그대로 야당의 동의 없이 통과가 됐거든요. 네. 그런데 재보선 민심에서 정부의 오만 독주에 대해서 심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설사
문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거든 간에 야당이나 국민 여론이 이런데 이번에도 만약에 밀어붙인다면 민심을 받아들이지 않는구나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도 여당에서도 의총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아마 일부 지명철회나 그걸 요구 청와대나 정부 대통령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임명 철회를 하면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아마 민주당 내 일각에서 그런 목소리를 내는가 봐요. 왜냐하면 그런 후퇴를 하는 부분들이 이제 거니까. 정권 말기에 또 부담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후퇴를 하는 것처럼 비춰져서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의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퇴를 민심이 요구할 땐 후퇴를 해주는 모습도 보여줘야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모습으로 비춰져서 오히려 1년 남은 기간 국정원 운영을 하는데 국민들이 더 오히려 지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뭐 국민의 입장에서 꽃놀이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이제 만약에 지명 철회를 하거나 만약에 사퇴를 시키면은 야당의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만약에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대통령 지지율하고 뭐 예를 들면 당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질 거잖아요. 국민의힘으로는 어떤 결론이 나오든 우리한테 불리할 건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듯한데 그렇더라도 이런 장관 인사청문회는 정쟁의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이 아까 그 장관 임명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만 이거는 여당에서 호소할 때 야당이 들어주지 않으면 인사청문회가 개선이 안 돼요. 분명히 정권이 언제 바뀔지 모르겠지만 다음번에 바뀔지 언제 바뀔지 모르지만 바뀌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입장에서 또 이런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도 자신이 정권을 집권했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인사청문회를 조금 개편하는 방안을 한번 서로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봤으면 하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어쨌든 대통령은 이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얘기했고 지금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거취를 논의하고 있고 이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원미 기자. 그리고 하나 더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문자 폭탄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오늘도 이 질문이 나왔을 텐데 문재인 대통령 생각은 어때요? 네, 이 당내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대선 후보자 시절이었던 2017년에 양념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임 4주년을 맞은 현재 문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뭐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들이죠. 저는 우리 경쟁을 더 이렇게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것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그런 치열한 경선을 거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승복하고 하나가 되느냐라는 것인데 그런 자세를 갖추신 다 훌륭한 후보님들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조국 문자 폭탄 활동이 민주당 내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문파로 대표되는 이들의 주장은 대통령님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을 잃은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제가 휴대폰을 공개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이제 기사의 댓글을 통해서 많은 의사 표시들을 하는데 정말로 험악한 댓글들 많습니다. 한 국민의 의견이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문자로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문자를 받는 상대의 감정을 생각하면서 설득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이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험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등을 돌리게 만들 것입니다. 질문이 저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라고 하니 저는 정말 저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라면 그럴수록 더 이 문자에 대해서 그 예의를 갖추고 상대를 배려하고 공감받고 지지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아주 간곡하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문자 폭탄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좀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바라봐도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2017년에 양념이란 그 발언이랑 사실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뒤에 들으신 것처럼 보다 예의를 좀 지키고 상대방을 존중을 하면서 말한다면 상대방도 더 효과적으로 그 메시지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과격한 표현 방식에 대해서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좀 자제해달라라고 공개적으로 좀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 자체적으로는 비판하진 않지만 어쨌든 예의와 이 존중을 좀 강조한 모양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동석 기자. 그리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해서 질문도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요. 할 말은 아꼈지만 그래도 할 말은 다 한 것 같습니다. 먼저 문 대통령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지금 유력한 그 차기 대선 주자로 그렇게 이제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다음 대통령에게 필요한 덕목, 저 답은 뭐 늘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시대 정신과 함께 해야 할 테고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진정한 민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강물에도 포말 같은 그런 흐르는 민심이 있는 반면에 강바닥에서 도도하게 흐르는 그 민심의 방향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보다는 공감을 통해서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윤 전 총장이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만큼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포문을 열었는데요. 문 대통령은 다음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시대 정신이다. 시대 정신을 꼽았습니다. 문 대통령은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진정한 민심은 아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 대목에서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윤 전 총장을 겨냥한 게 아닌가 이런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바닥에서 도도하게 흐르는 민심의 방향이 있다면서 공감을 통해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표님, 네. 눈에 보이는 게 민심의 다가 아니다. 지금 이동석 기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언급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윤 대표님은 어떻게 해석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거는 이 도도한 민심이 있는데 네. 그 강하고 같다이죠, 그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강물 위에 있는 포말, 거품 같은 거 이런 거를 민심이라고 하는데 물 밑에 깊은 곳에서 도도하게 흐르는 물 이게 민심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강바닥에 흐르는 민심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보니까 상당한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겉으로는 이제 여기 여태까지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했던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검찰 개혁이라든지 탈원전이라든지 수많은 게 많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비판도 많은데 그거는 겉모양만 그런 거고 도도한 민심의 흐름은 내가 같이 가고 있다. 그런 뭐 자신감의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뭐 차기 대통령 얘기 나왔을 때 시대 정신을 잘 읽어야 된다. 그 얘기 있잖아요. 네. 그 시대 정신이 지금 얘기한 거 어떻게 보면은 공정, 정의, 지금으로 봐서는 코로나 극복 이걸 텐데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시대 정신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시대 정신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잘 해왔으니 이걸 잘 이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시대 정신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기자회견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이 코로나 전쟁의 끝이 보인다. 그 경제 고용 사정이 나아지고 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했어요. 부동산은 좀 잘못해서 죽비를 맞았지만 그 투기하고 좀 막으면 얼마든지 실수요자 위주로 개선될 수 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진단과 처방이 나와야 되는데 진단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좀 낙관적인 진단을 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그 얘기는 예. 전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만 염두에 둔 얘기는 아니라고 보시는군요. 본인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권 후보니까 언급을 회피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대 정신을 얘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민심을 잘 읽고 있다. 뭐 그런 저는 자신감의 표현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4주년 오늘 기자회견 했거든요. 네. 앞으로 1년 남았거든요. 네. 1년도 여태까지 해온 방식으로 그대로 가지 않겠느냐. 미세 조정은 좀 있을지 몰라도 백투더 베이직스 기본으로 돌아가서 모든 걸 다 흔들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이런 생각은 거의 하지 않고 기존대로 좀 더 밀고 나가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여차하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새로 들어왔는데 그쪽하고 좀 상당한 마찰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취임 4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떨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38%로 조사가 됐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인데요. 이동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8%예요.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어때요? 네, 역대 최대로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4년차 4분기 지지율은 긍정이 38%, 부정이 53%를 기록했는데요. 대통령 4년 차임에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취임 4주년 지지도를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보다 높은 지지도를 받고 있는데요. 전임 대통령 지지율로 보면 현재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원민 기자, 이렇게 전임 대통령 중에서는 가장 높은 지지라고 하는데, 근데 외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죠? 네, 맞습니다. 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탈당을 공식적으로 촉구를 하고 나선 건데요. 더 이상 친문 계파 수장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 탈당을 해서 향후 1년 동안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나라랑 국민 전체를 위해서 일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황교안 전 대표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백신 수급에 대해서 21세기판 기부미 초콜릿이 참 슬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부미 초콜릿이요? 네, 그러면서 난 나대로 지금 미국 당국, 지금 백신 관련자들이랑 긴밀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이 백신 수급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자, 임기 1년을 남겨둔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생각들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1년 뒤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남은 1년 마무리가 무척 중요해질 걸로 보입니다.